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에 정규직 채용을 재개합니다. 정부와 울산시가 조선업 일자리 지원을 약속하면서 채용 계획을 강화한 건데요. 조선업의 부활과 함께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겪고 있는 울산 부활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조선업은 이제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2년치 수주 물량을 일찌감치 확보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조선업계를 빠져나간 기술 인력을 다시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내년 울산 현장에만 5,000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력 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양질의 일감을 확보하기 이전에 많은 일감을 확보한 거에 대해서 그 분량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울산시가 현대중공업과 함께 상생 협약을 맺고 기술 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울산시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게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선업 내일 채용 공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와 이주 정착비를 지원하고 각종 장려금 규모도 확대합니다. 아직 현장에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서로 힘을 합쳐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하나하나 매듭지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에 발맞춰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내년 정규직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조선업계가 최악의 불황에 빠졌던 2015년 이후 7년 만의 일입니다. 정규직 채용 재개는 그간 불황에 빠져있던 조선업 부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에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조선업 기술 인력 양성과 취업, 장기 근속, 울산 정착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이 잘 시행되기를 기원합니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사 납품단가 조정과 함께 협력사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상생협력 등을 통해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이 조선업 부활을 위한 발걸음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이 울산에서 조선 3사를 비롯한 조선업계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 내년 중대재해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 장관은 어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조선업 산업안전보건 리더회의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업에선 2018년을 제외하고 지난 6년간 매년 10명 이상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내년 선박 건조량 증가에 따른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울산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송 전 부시장에 대해 주요 증인들이 피의자와 가까운 지인과 과거 직장 동료, 친인척들로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수사 내용에 비춰볼 때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직 당시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미리 알고 매입한 북구 신천동 일대 토지를 5년 뒤에 팔아 3억 6천만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TX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울산시 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어제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을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 10월에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선미 시의원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거론했다며 행정사무조사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만큼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은 회의를 열어서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고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침해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별 성적표가 어제 울산에서도 일제히 배부됐습니다. 수능 성적 통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정보 시스템을 통해 원서를 접수한 시험지구 교육청과 각 고등학교에서 배부됐으며 성적표에는 영역별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 오류 논란을 빚고 있는 생명과학2 점수는 추후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정시 상담 주간을 운영하고 정시 모집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온라인 강좌를 오는 17일 오후 6시 울산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합니다. 내년 10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3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햇빛광장에서 103회 전국체육대회 D-30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에 이어 울산시 홍보대사인 카이크루의 퍼포먼스와 함께 대회기를 든 선수단이 입장하는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또 화합과 도약, 평화의 의미를 담은 공연과 창작 뮤지컬도 펼쳐졌습니다. 울산시는 시청 햇빛광장에 자녀 일수 표시기를 설치해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울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4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모임 등으로 인한 가족 간 감염이 동시다발적인 학교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선별검사소가 들어선 울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울산에서는 10일 하루에만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1곳 등 학교 8곳에서 선별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교내 감염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 확진자들의 대부분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돌잔치 모임이나 경로당 모임에 의한 연쇄 감염 등 가족 간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학생 감염은 전부 가족 간 감염입니다. 지역 간 감염, 모임 이런 데서 가족 중에 감염이 되고 그 가족이 가족 구성원인 학생들한테 감염이 되고 그 학생들이 학교로, 이웃으로. 울산의 10대 이하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서 전 연령층을 통틀어 가장 많습니다. 경로당 모임 연쇄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중구 경로당 모임에 이어 남구의 한 경로당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확진자 중 1명이 중구 경로당 모임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은 이달 들어 10일 오전 10시까지 모두 21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지난달 전체 확진자 수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난주 하루 3-4천 명이던 코로나19 검사 건수도 이번 주 들어 줄곧 7천 명을 넘어서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도 1명 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80대 환자가 사망하면서 울산의 코로나19 사망자는 58명으로 늘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새해에 열릴 계획이었던 간절곶과 대왕암 해맞이 축제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모두 취소됐습니다. 울주군과 동구청은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대신 비대면 해맞이 생중계를 진행하고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등 각종 부대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간절곶과 대왕암 해맞이 축제 취소 결정을 끝으로 울산 지역 해맞이 축제는 모두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울주군이 올해 최고의 여행지를 뽑는 2021 SRT 어워드 1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울주군은 SRT 매거진이 주최한 올해 최고의 여행지 2021 SRT 어워드에 경주, 공주 등과 함께 울주군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여행객들이 평온을 얻는 도시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은 언택트 여행지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면서 천연기념물 제448호인 호사 비오리가 울산 태화강에서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6일 오전 태화강 중상류 지역인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일대에서 먹이 활동 중인 호사 비오리 수컷 1개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사 비오리는 길게 뻗은 뒷머리의 댕기와 옆구리에 뚜렷한 비늘 무늬가 특징이며 허리와 옆구리에 검정색 반달 무늬가 있습니다.
호사 비오리는 백두산과 중국 아무르 유역, 러시아 우수리 유역 등에서 번식하고 국내 월동 개체 수는 100여 개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울산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부터 울산 지역 28개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됩니다. 농소차고지에서 출발하는 6개 노선이 북구 송정지구를 경유하게 됩니다. 또 5003번 리무진 버스의 기점이 중구 병영사거리에서 북구 대안 입구까지로 연장됩니다. 대안 입구와 정자 화로직 매장을 운행하는 981번, 윤리와 정광사를 운행하는 978번이 각각 신설되고 924번의 옥현중학교 노선은 폐지됩니다. 그리고 부산 노포동을 운행하는 1127번은 양산 지역 정차 정류소가 15곳에서 8곳으로 감축됩니다. 이어서 기자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노조의 차기 집행부 선거 결과와 향후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네, 자동차와 조선 같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 현장에 다시 강성노조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강성노조 집행부가 당선이 됐고요. 현대자동차도 온건하다는 평을 받았던 노조가 물러나고 강성 집행부가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현대중공업의 차기 노조 지부장 정병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강성이라는 이분 어떤 사람인가요? 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일 제24대 집행부 선거 결선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기호 3번 정병천 후보가 52.68%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예. 정 당선인은 2019년 당시 노조 집행부 조직쟁의 실장으로 노사 갈등이 격화된 물적 분할 반대 투쟁에서 임시 주주총회장 증거 등을 이끈 강성 성향 인물로 꼽힙니다. 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금까지 강성 지부장으로 이름들이 많이 오른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번만 강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013년 말부터 현재까지 8년간 강성 성향의 노조가 집권해 왔는데요. 2013년 정병모 위원장 당선 이후 2015년 선거, 2017년 선거, 2019년에 이어 네. 올해 선거까지 5대 연속 강성 성향 후보가 뽑혔습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의 올해 임금 협상이 아직 마무리도 안 됐는데 앞에서도 강성, 이번에도 강성, 앞으로 노사 관계가 이거 안 봐도 텔레비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8월 30일 올해 임협 상견례 이후 23차례 교섭을 했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노조는 기본급 12만 304원 인상과 성과금 산출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해 왔는데요. 회사는 노조 제시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 올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현대중공업의 경우 2013년 강성의 정병모 집행부로 바뀐 이후 교섭이 거의 매년 해를 넘기고 있는데요. 실제로 직전 교섭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2년치 단체 교섭을 지난 8월에야 2년 2개월 만에 겨우 타결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다시 강성 집행부가 들어섬에 따라 일단 노사 관계 간 긴장 수위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현 노조 집행부가 올해 임금 협상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한 상태여서 향후 노사 관계는 갈등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올해 임금 협상은 어차피 차기 집행부 손에 넘어간 상황이고 23차례 협상을 하고도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정 당선인이 선거 기간 올해 임금 교섭 마무리를 새 집행부의 첫 사업이라고 강조한 만큼 교섭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당선 소감에서도 하루속히 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투쟁할 수 있는 노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혀 기대감과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속히 교섭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냥 뭐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덕담 수준은 아니겠죠. 잘 되기 바라고요. 현대자동차 노조 지부장 온건한 이상수 지부장이 재선이 안 되고 강성 후보가 당선됐단 말입니다.
네, 지난 7일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4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9대 임원 선거 2차 투표를 실시해 안현우 후보가 53.33%로 권오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예. 앞서 두 후보는 지난 2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해 결선에 올랐는데요. 안 후보가 2차 투표에서 9개 사업부 가운데 전주 공장과 판매 2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에서 더 많은 표를 얻으며 당선됐습니다. 특히 MZ세대와 연구직이 많은 남양 연구소에서도 55.74%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요. 많이 나왔네요. 신입사원 초임 인상과 선진 연구환경 조성 등의 MZ세대와 연구소 직원들을 타깃으로 삼은 공약들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성이라고 하는 안현우 당선인,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네, 안 당선인은 현대차 사내 현장 조직인 금속연대 출신인데요. 1998년 현대차 정리해고 투쟁 당시 현대전공노조위원장으로 현대차 노조와 연대 총파업을 이끈 강성 인물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상여금 전액 통상임금 적용과 식사시간 1시간 유급화, 정년 연장과 4차 산업혁명 고용대책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2년 만에 다시 강성 성향 인물이 현대차 노조를 이끌게 됐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노사관계 어떻게 전망됩니까? 지난 2년간 무분규 임금 단체 협상을 이끌었던 중도 신립파 노선의 현 노조 집행부가 물러나면서 향후 노사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현대차 노조는 강성노조 집행부가 집권했던 2012년에서 2018년 7년 연속 파업에 나섰는데요. 네. 2019년 당선 이후 지난 2년 연속 무분규 인단협을 이끌었던 이상수 전 지부장은 1차 투표에서 득표율이 19.9%에 그쳐 탈락했습니다. 예. 이는 강한 노조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특히 안 후보는 해외 공장 운영에 노조 개입을 강화하고 노동 이사제 도입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사측이 극구 반대해왔던 내용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와 전기차 전환 계획을 두고 파업 등을 통해 사측과 갈등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현대차는 지난 5월 2025년까지 미국에 74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현지 생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노조가 전기차 일자리 등을 두고 반대에 나서면 전기차 전환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허, 예. 무엇보다 전기차 전환 시 국내에서 3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안 후보는 이미 정년 연장과 4차 산업혁명 고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캐스퍼를 시작으로 진행된 온라인 판매도 향후 다른 차종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역시 일자리군요. 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의 차기 집행부 선거가 마무리됐고요. 두 곳 모두 민주노총 소속 강성 성향의 후보가 선출되면서 내년에도 노사관계 대립이 불가피하다, 이런 기자의 분석입니다. 지역 양대 핵심 사업장의 노사 갈등이 지속된다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그런 우려가 나오죠, 당연히. 보다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현동 기자, 감사합니다. 네. 울산 아파트에 이어 토지 증여 건수도 1년 사이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울산 토지 증여 건수는 3,8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8% 증가했으며 2018년 이후 최대 증여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토지 증여 건수 증가는 정부가 내년부터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에서 20%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올 들어 10월까지 울산의 아파트 증여 건수도 전체 1,457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남구 3호동과 중구 태화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어제 3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647억 원이 투입돼 송전철탑 17기를 철거하고 1.8km 구간의 고압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남구 3호로에서 중구 테크노파크 입구 교차로까지 1.3km는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고려해 터널식 공법이 적용됩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 중앙투자심사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5년 말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